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리며 밤에 다리가 쑤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식사량을 줄여보셨죠?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반찬도 줄이셨을 거예요. 운동도 늘리셨을 겁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계단도 오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점심 먹고 나면 눈이 무겁고 손끝이 저릿저릿합니다. 저녁 먹고 나면 다리가 쑤셔서 밤에 잠을 설치세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가 문제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저는 식사량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손발이 저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혈당 반응을 결정짓는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라는 사실이었죠. 식사 15분 전 단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가당 두유 1팩과 완숙 달걀 1개예요. 이 2가지만 식사 전에 드시면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대부분 식사량만 줄이라고 하잖아요. 양을 줄이는 건 고통스러워요. 배고프고 힘들죠. 그런데 순서를 바꾸는 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편합니다. 15분 전에 두유 1팩 마시고 달걀 1개 먹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식후에 눈이 무겁지 않아서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고요. 손발 저림이 사라져서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시고요. 밤에 다리가 쑤시지 않아서 푹 주무시게 됐어요. 친구들과 외식도 자신 있게 하시고 여행 계획도 세우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똑같은 피로와 졸림을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식사량을 줄여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신 채로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내일 점심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 분야를 연구해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되찾는 걸 지켜봤어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식사 15분 전 루틴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위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직전에 마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15분 전이어야 해요. 이 15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눈이 무겁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어요. 요즘 식후 졸림이나 손발 저림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제 삼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삼촌은 16년 동안 식후마다 졸림과 저림으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아침을 드시면 오전 내내 눈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손끝이 저릿저릿해서 낚시도 제대로 못하셨죠. 저녁을 드시고 나면 다리가 쑤셔서 새벽까지 뒤척이셨어요. 삼촌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어요. 약도 바꿔보시고 운동도 늘려보시고 식사량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배는 고픈데 피곤한 건 똑같으니까 삶의 질만 더 떨어졌죠.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셨어요.
밥을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니까 친구들과 약속도 못 잡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촌이 동네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사셨습니다. 원래 간식으로 드시려고 산 건데 그날따라 점심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식사 전에 마시셨대요. 처음엔 아무 기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마신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점심을 먹고도 눈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도 안 돼서 졸음이 쏟아졌을 텐데 그날은 오후 내내 또렷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점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를 마시고 식사를 했죠. 또 졸리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이어가자 손발 저림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예전처럼 다리가 쑤시지 않아서 깊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삼촌은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등산도 하시고 낚시도 즐기셨죠. 여행 계획도 세우셨어요. 삼촌이 바꾼 건 딱 하나였어요.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16년간 고생했던 증상을 완화시켰어요. 1,000원짜리 두유 한 팩이 삼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기록법까지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해요. 뒤에 나올 5가지 핵심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번째와 5번째에 나올 내용은 대부분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분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의 한 달 후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삼촌처럼 16년 고생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피로와 졸림을 반복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삼촌도 그중 한 분이고요. 삼촌은 지금 완숙 달걀 1개도 추가해서 드시고 계세요. 무가당 두유 한 팩과 달걀 1개를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더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시느라 바쁘세요. 친구들도 따라하고 있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2가지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일 점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계신 5가지 습관이 있어요. 이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분들이 식사량만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반찬도 줄이고 간식도 끊습니다. 하지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식사 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건데요. 식사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 급상승이 30% 완화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제가 아는 68세 박영수 님도 그랬어요.
식사량을 줄여도 피로가 계속됐는데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를 마시는 루틴을 시작하자 몸이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양을 줄인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자 식후에 눈이 무겁지 않고 손끝도 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과 지방이 소량 들어간 음식을 먼저 드세요. 무가당 두유 한 팩이나 완숙 달걀 한 개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공복에 카페인은 절대 안 됩니다. 식전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무가당 두유와 커피는 함께 피하시고 두유를 먼저 드시고 나서 식사 후에 커피를 드세요. 공복 커피는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식사 전에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바로 식사를 시작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식사 속도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바쁘신 분들은 10분도 안 돼서 한 끼를 해치우세요. 그런데 빨리 먹으면 위가 갑자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혈당이 급등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먹을 때 소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빨리 먹으면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아는 71세 최미숙님은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더래요. 그러자 식후 졸림이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눈이 감겼는데 이제는 오후 내내 또렷하시대요. 어떻게 하면 천천히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그릇을 쓰세요. 큰 그릇에 담으면 빨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고 다시 젓가락을 들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져요.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입안이 정리되면서 다음 음식을 천천히 먹게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식전 루틴을 했다고 해서 과식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천천히 먹되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배가 80% 차면 젓가락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식사 때 몇 번 씹으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의식적으로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건 식사 타이밍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오늘은 12시에 점심을 먹고 내일은 2시에 먹고 모레는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국내 당대사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식사 시간이 일정한 그룹이 불규칙한 그룹보다 혈당 안정 수치가 25% 낮았어요.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몸이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으면 소화 준비를 미리 하거든요. 73세 이순덕님은 점심시간을 12시로 고정하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셨어요. 11시 45분에 알람이 울리면 무가당 두유를 마시고 12시에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몸의 리듬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람이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그 시간에 배가 고프시더래요. 몸이 기억한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식사 알람을 하루 3번 고정하세요.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면 몸이 자동으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엔 점심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 루틴이 익숙해지면 아침과 저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식사 직전에 무가당 두유를 마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15분 전에 드세요.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위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5분 전에 마시면 소화가 시작도 안 됐는데 식사를 하는 거니까 효과가 없어요. 점심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시작은 점심부터 해보세요. 직장인이시면 점심시간이 비교적 일정하니까 실천하기 쉬워요. 네 번째로 살펴볼 건 당류 확인입니다. 무가당 표기만 믿고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무가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가당이 아니에요. 당이 살짝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무가당이라고 써놨는데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3지4지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고소한 맛이라고 표기된 두유 중에서 60% 이상이 당 함량 5지 이상이었어요.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고소한 맛을 내려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넣는 거예요. 66세 정수현님은 편의점에서 두유를 살 때마다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셨어요. 당류 수치를 보고 0에서 1지 사이인 제품만 골라서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니까 효과가 계속 유지됐어요. 처음엔 성분표 보는 게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지 금방 익숙해지셨대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세요. 거기에 당류라고 써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숫자가 0에서 1지 사이면 괜찮습니다. 3지 이상이면 피하세요. 원재료 표기 순서도 보시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앞쪽에 있으면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표기하거든요. 당류가 3지 이상 들어있으면 식전 루틴의 효과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0에서 1지 제품만 고정으로 선택하세요. 처음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제품만 사면 되니까 편해요. 지금 마시고 계신 두유의 당류 수치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다른 식품 고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기록은 변화의 패턴을 보여줘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졸음이 덜했는지 어떤 조합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알 수 있죠.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제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생활의학회 자료를 보면 기록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실천 지속률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기록만 해도 습관이 오래 유지된다는 겁니다. 기록하면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69세 김정혜님은 매일 작은 수첩에 별점 기록을 남기셨어요. 식후에 졸리지 않으면 별 5개, 조금 졸리면 별 3개, 많이 졸리면 별 1개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수첩을 펼쳐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이 보이더래요. 무가당 두유만 마신 날보다 달걀을 함께 먹은 날이 별점이 더 높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두유와 달걀을 꼭 함께 드시고 계세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를 쓰고 식후 졸림 정도를 별점으로 표시하세요. 한 달 뒤에 쭉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은 왜 별 5개였고 어떤 날은 왜 별 1개였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하루 빼먹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5번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만 하세요. 그래도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은 몸의 신호를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별점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5가지만 바꿔도 몸의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순서, 식사 속도, 식사 타이밍, 당류 확인, 그리고 기록이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을 완화시킬 핵심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하루 일과 속으로 확장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루틴부터 정돈해 볼까요?
기상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잠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였기 때문에 물로 먼저 깨워주는 게 좋아요. 찬물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살짝 구부렸다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전 루틴을 준비하세요. 냉장고에서 완숙 달걀 한 개를 꺼내서 실온에 두고 무가당 두유도 미리 꺼내 놓으세요. 차가운 상태보다는 실온이 속이 편합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놀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공복에 커피는 절대 금지예요. 위산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커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드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식전이 아니라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상 알람을 7시로 맞추고 식전 루틴 알람을 7시 45분으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8시에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알람이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배가 고파요. 아침 식사 시간 매일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더 좋아요. 점심 루틴을 확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과 달리 점심은 외부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가 더 필요해요. 가방 속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항상 넣어두세요. 아침에 집 나서기 전에 가방에 넣는 걸 습관화하시면 됩니다. 동료들 시선이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식사 전에 혼자 두유를 마시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럴 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건강 관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동료 시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설명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간식이라고 하셔도 돼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점심시간 15분 전 조용한 자리를 찾으세요. 회사 휴게실이나 복도 벤치 아니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도 괜찮아요. 거기서 천천히 무가당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드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식사를 시작하세요. 점심 15분 전 어디서 드실 수 있을까요? 장소를 미리 정해두시면 실천이 훨씬 쉬워져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 습관이 더 빨리 들어요. 저녁 루틴 조절은 조금 다릅니다.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라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요. 낮에는 움직이니까 혈당이 소모되는데 저녁엔 움직임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식전 루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에도 똑같이 무가당 두유와 달걀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10분만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10분 산책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고 일석이조예요. 과일은 식후 2시간 이후로 미루세요. 식사 직후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당이 추가로 들어가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식후 2시간 뒤에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도 당이 있으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녁 후 10분만 걸어 보실래요? 문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한 바퀴만 도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늦은 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수면 호르몬이 방해받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러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식후 졸림도 더 심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거든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끄세요. 처음엔 심심하실 거예요. 그럴 땐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쭉 펴는 자세를 5분만 유지해도 피로가 풀립니다. 이 자세는 다리 부기도 빼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밤 9시에 맞춰놓고 그때부터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10시에 완전히 끄고요.
그러면 11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책을 읽으세요. 오늘 밤 화면 대신 책 한쪽 읽어 보실래요? 시도만 해보세요. 며칠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지속률이 훨씬 높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니까 포기하지 않게 돼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한다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가족 단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 매일 식전 루틴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무가당 두유 사진이나 달걀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가족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비교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격려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잘했어, 힘내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잘못해도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세요. 함께 실천할 동반자 있으신가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렇게 생활 전체에 루틴을 녹이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람에 의지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때부터는 정말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식사 15분 전에는 자동으로 두유를 찾게 돼요. 습관이 되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완숙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이 확실히 완화되고 몸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상식은 뭐였나요? 아마 적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반찬도 줄이고 간식도 끊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양을 줄이는 건 고통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진짜 해답은 먹는 순서와 타이밍에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배고프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마다 피곤하고 졸림이 쏟아져요. 손끝이 저리고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칩니다. 외출하는 게 두려워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집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니까 어디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또렷해집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정신이 맑고 오전 내내 활동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어도 졸림이 안 와서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도 손발 저림이 없어서 밤잠을 푹 잡니다. 친구들과 외식도 자신 있게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 15분의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16년, 20년 고생하셨다면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5분 전에 두유 한 팩 마시고 달걀 1개 먹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달걀 2개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무가당 두유를 3팩 사세요. 당류 수치 꼭 확인하시고 0에서 1지 사이 제품으로 고르세요. 가방에 한 팩 넣어두세요. 그 다음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내일 점심시간 15분 전으로요. 점심이 12시면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가방에서 무가당 두유를 꺼내서 천천히 마시고 달걀 1개를 드세요.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가 식사를 시작하세요. 3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눈이 무겁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됩니다. 친구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이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어요.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식사 15분 전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편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 한 잔 마시게 되고 식사 15분 전에는 자동으로 두유를 찾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식할 때도 가능한 15분 루틴과 추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식하러 가도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조합,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외식이 잦으신 분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식전 15분 루틴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점심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분, 일주일 도전해 보시겠다는 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어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16년 고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